이제 또 수업 계속 해볼까요? 주격 관계대명사, 얘는 앞에랑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관계대명사에서 관이 접속사, 대는 대명사 역할.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이어질 텐데, 사실 동사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동사, 또 하나는 비동사. 자, 그런데 얘는 생략이 아니라 축약이라고 그랬죠. 축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를 먼저 지웁니다. 목관대는 그냥 목관대만 지워도 됐지만 주관대는 주관대를 지운 상태로 두면 문장이 틀려요. 왜? 바로 뒤에 뭐가 오니까? 동사가 오니까. 그래서 여기 원래 주관대 있던 건데 지웠어? 라고 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뭐로 바꾸냐면 원칙은 ing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는 동사에다가 ing 이렇게 붙이고요. 비동사는 어떻게 되냐면 aming, areing 이런 거 없어요. 전부 being으로 바뀝니다. 요때 being은 생략해버릴 수가 있어요. 지워버릴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주관대가 없는 상태에 그리고 being도 지워진 상태. 그럼 이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모양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올까요? 보어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어가 올 수 있는데 보어가 올 수 있는 거는 명사도 보어가 될 수 있고요.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라는 거는 단어 자체가 원래부터 형용사인 아이도 있지만 형용사가 아니었는데 형용사로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였죠? ing가 있고 pp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도 되지만 뭐도 올 수 있나요? 가끔씩 전치사 구가 오는 경우도 있죠. 요게 전부 다 모양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관대 지워지고 일반 동사는 ing니까 이 ing 뒤 모양에 맞게 오는 거, 그거는 알아보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 being 돼서 지워지니까 남는 게 명사가 남아요. 이게 뭐죠? 자, 이 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선행사라는 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덩어리랑 이 명사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선행사 뒤에 명사 이렇게 띵띵 말덩어리 두 개가 이어집니다.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개가 같은 거일 때, 예를 들면 my friend, Jim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은 것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형용사인데, 그럼 형용사라는 말은 선행사 뒤에 형용사가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말덩어리 수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 쓸 거는 요 두 가지. 이게 뭐냐면 비동사 뒤에 ing 썼다는 거는 뭐겠어요? 바로 진행 시제였다는 뜻이고, pp가 왔다는 거는 원래 수동태였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어볼까요? 선행사 뒤에 ing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선행사와 ing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능동의 관계. 왜? 진행인데 지금 수동이에요? 아니에요. 능동이지만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능동이 되겠습니다. 능동. 그래서 이 모양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고, pp는 비동사가 지워지고 pp가 나왔어요. 그럼 선행사 뒤에 pp가 나왔으면 요거는 수동의 의미,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전치사구는 아무 때나 문장 아무 때나 들어가 있어도 되니까 요 뒤에 전치사구인 경우는 그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떡하냐면 교재 310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예문에서 This is the bag belonging to me. 이거 좀 중요했잖아요. 자, 이게 원래는 뭐였냐면 This is the bag. 이게 가방이야. Which belongs to me. 나한테 속한 거. 원래는 이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which가 지워지고요. which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which가 지워지고 belongs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ing로 바뀌어서 belong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옆에 문장처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주고 만들어봐, 줄여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줄어든 형태에서 즉 여기서 belonging이 맞냐, belonged가 맞냐 뭐 이런 거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따지는 기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belong 항상 자동사잖아요. 항상 자동사기 때문에 ing 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g 밖에 안 된다. 만약에 belong이 belonged의 형태가 되었다면 그거는 뭐겠다? 과거 시제일 때만 그런 모양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11쪽 동그라미 2번 There is a car waiting for you. 자, 요거는 줄어든 형태 바로 볼게요. 그 밑에가 줄이지 않은 형태인데 waiting for you에서 wait의 모양을 보는 건데요. wait은 무슨 동사? 자동사. 그렇기 때문에 그냥 waiting for you가 그냥 맞는 겁니다. 뭐 waited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오히려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Team Kim is a Korean female curling team consisting of 4 members 에서 consisting도 보는 순간 와우 왜 그렇죠? consist 자동사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된다? ing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자동사가 과거 분사로 바뀌는 거 보겠습니다. 자동사가 과거 분사로 바뀔 때는 그게 끝나버린 상태를 뜻할 때는 가능한다 그랬고 그것이 바로 네모칸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표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5개 표현. 자, 어떻게 되냐면 자동사가 fall, age, drown, develop, grow를 가지고 바꾼 거예요. 이게 ing 바꾸면 그거 하는 중인 pp가 되면 이미 그것이 끝난 이렇게. 그래서 자, 첫 번째 거는 아까 낙엽에서 했었고 두 번째 거에서 age를 보겠습니다. age가 동사로 사용하면은 나이가 들다, 노화하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aging process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해석하시고 unaged man은 나이가 들어버린, 노화가 진행되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evelop으로 갈게요. develop. 자, develop은 개발하다라는 뜻인데 developing country는 개발 중인 국가라서 개발도상국이고요. developed라고 하면 개발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개발이 끝난이라는 의미에서 선진국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 밑에 자동사, 타동사 모두 가능한 경우는 뭐로 구분해라? 문맥으로 구분해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Don't drink. 마시지 마. Boiling water 하고 boiled water 중에 고르는 건데요. 뒤에 힌트가 Unless your tongue is burned. 혀를 데이고 싶지 않으면, 즉 혀를 데이지 않으려면, 안 들려면 무슨 물? 끓여 놓은 물이에요. 끓고 있는 물이에요. 끓고 있는 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ing, boiling water, 보글보글 끓는 물 이렇게 하시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a baby, 아가는 must drink, 마셔야만 해. 무슨 물? 보글보글 아니죠. 이미 끓여 놓은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료된 형태의 boiled를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312쪽 접속사나 전치사가 된 분사. 접속사나 전치사가 된 분사는 여러분이 눈도장을 좀 찍으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법 할 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전치사가 된 동명사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아 그게 그거지인 건데 체크만 몇 개 드릴게요. 첫 번째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라고 전치사로 쓸 수 있다 그랬죠. including. 그 밑에 according to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according to. 그리고 그 밑에 allowing, admitting 요거는 그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라고 참고하시고 참고. 그 밑에 concerning, regarding은 오늘 나왔었습니다. 뭐뭐에 관하여 라고 해서 토익 독해에 나온다. depending on 이라는 거는 뭐뭐에 따라서인데 요거를 depend니까 주어가 기댔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치사구처럼 사용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given 하고 그 밑에 considering, supposing, provided, granted 요거는 가정법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여기 아주 많진 않죠. 동그라미 1번 6 people were killed including a policeman에서 including a policeman의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경찰관 하나를 포함하여 라고 해석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서 Given that she speaks English so fluently, she must have been in America에서 given that의 밑줄 그으세요. 그것을 뭐 하면 고려해 본다면 이라고 해서 given that은 뭐로 사용한다? 접속사나 전치사로 사용한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이제 분사구문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분사구문이니까 능동수동 따져야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목록들입니다. 그 다음 313쪽. 313쪽은 별표 한 3개 달아두시고 여기는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분사. 밑에 표의 가운데 타동사라고 적어드렸죠? 일단은 이게 동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동사인 줄 모르면 안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가운데 있는 타동사가 뭐다? 동사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surprise, disappoint, excite, confuse, embarrass, satisfy, interest, amaze, bore, tire 이 동사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서 ing 형태가 되면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를 유발하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pp 형태가 돼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한쪽은 유발하는 한쪽은 느끼는 이라고 해서 요거 맞는 짝을 골라라가 시험에 또 자주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밑에 문제. He is not attractive to me. 걔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아. He is에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pp를 써야지. 이건 잘못된 짝꿍입니다. 앞에서 he is not attractive to me. 매력 없어 그랬잖아요. 매력 없으려면 걔가 지루해한다가 아니라 걔는 지루함을 유발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he is boring이 맞습니다. he is bored가 아니에요. 왜? 문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2번 She found her job. 자, 그녀는 알게 되었어인데 지금 found를 몇 형식으로 봐야 될까요? 5형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장 주어랑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목적어의 관계. 직업이 지루함을 유발하나요? 지루함을 느끼나요? 지루함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boring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She found her job boring. 이렇게. 3번. It is satisfying 또는 satisfied to help others 에서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 뒤에 있는 to help others를 진짜 주어로 보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족감을 유발합니까?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까? 만족감을 유발하죠. 그럴 때는 satisfying, 유발하는 satisfying, 만족감을 유발하는 이렇게 고르시고 네 번째, I'm interesting 또는 interested in English grammar에서 나는 참 재밌는 사람이야 이럴 거면은 I'm interesting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흥미를 느껴, 재미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interested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은 ing, 사물은 pp 그런 식의 구별은 맞지 않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314쪽.
형용사로 굳어진 분사. 자, 여기는 능동과 수동을 따지지 않고 그냥 단어로 고착된 아입니다. 그냥 그 뜻일 때는 아, 그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휘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죠. 자, 첫 번째 PP 형태의 형용사. 모양은 PP예요. 그런데 수동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아, 그 뜻일 땐 그렇게 쓰는구나 라고 외우고 계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married, married. 이거를 결혼당한이라고 하지 않고요. 결혼한, 기혼의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lost, lost가 길을 잃은인 건데 길 잃음을 당한이라고 수동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만약에 I'm lost, 나 길 잃었어 인데 나는 길 잃음을 당했다 라고 하면은 누가 너를 길 잃게 만들었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ost는 길 잃은 이렇게 형용사로 바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gone도 가버린, retired는 좀 주의. 자, retired는 retiring하고 retired가 예전에는 구분을 했습니다. 자기가 관두는 거랑 즉 자기가 사장님이라서 아, 나 이제 은퇴해야겠어 인 거랑 일하고 싶은데 나이가 다 차서 잘리는 거랑 예전에는 구분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서 retired는 그냥 은퇴한이라고 하지 은퇴당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experienced는 단어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숙련된, 즉 경험을 했다는 의미에서 숙련된이라고 단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밑에 learned는 배움이 있는 이거죠. 근데 배움을 당한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있는, 박식한. complicated는 복잡한, 밑에 있는 detailed, 상세한, 자세한. sophisticated를 사물에 쓰면 정교한, 사람에 쓰면 세련된. establish는 설립된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동수동 따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람에게 쓰면 유명한, 저명한 이런 식입니다. 확립된, 저명한, 유명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어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 가셔서 rotten, 썩은 이거 수동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developed, 발달이 끝난. qualified, 자격이 갖추어진. colored, 색깔이 칠해진. 그 다음 distinguished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휘로 알고 있어야 돼요. 유명한, 출중한, 막 섞여 있을 때 거기서 탁 튄다는 의미죠. distinguished 이고 drunk랑 drunk는 drunken tiger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drunken tiger에서 drunk는 명사를 앞에서만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drunk는 명사를 앞에서만 수식한다. 뭔 말이냐면 drunken tiger에서 술 취한 호랑이 이거잖아요. tiger, drunken 이렇게 쓰지 않아요. 보어 자리도 쓰지 않아요.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drunken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시고 밑에 예문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능동, 수동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갈게요. 315쪽. 315쪽은 첫 번째 ing 형태의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missing 있습니다. missing은 missed 하고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온 형태죠. 밑에 주의라고 된 거 볼까요? 주의, 거기가 missing하고 missed를 비교해놨습니다. missing이라고 할 때는 missing child를 떠올리세요. missing child가 뭐냐면 미아라는 뜻입니다. missing child. 그래서 어디 갔지? 라고 할 때는 missing. 그리고 missed 할 때는 놓친 일이겠습니다. missed phone call, 못 받은 전화, missed phone call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종된, 어디 갔지? 라고 할 때는 missing을 쓰시고 놓쳤어. 그럴 때는 missed. 예를 들면 놓쳐버린 기회,
missed opportunity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So missing 했고요. lacking, 부족한, existing, 존재하는, exist는 자동사예요. remaining, 얘도 자동사죠. 그래서 existing이나 remaining 같은 경우는 자동사기 때문에 항상 ing로 바꾼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surrounding, 주변에, lasting, 지속되는, 그리고 leading, 선도적인, 이끄는, 그래서 leading도 같이 챙겨주시고 promising 넘어가서 오른쪽에 두 번째 demanding, 요구가 많은, 우리 되게 나쁜 손님 있잖아요. 잔소리만 많이 하고 그럴 때는 demanding customer라고 합니다. 요구가 많은. challenging은 어려운 이란 뜻이고요. rewarding 알아두겠습니다. rewarding은 원래 reward가 보상을 해주는, 대가를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rewarding이라고 하면은 보람을 느끼는, 대가가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이라고 어휘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rewarding, 보람이 있는. 자, 그 정도로 하시고 밑에 있는 거 역시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해석 정확히 해보시면 됩니다. 316쪽 복합분사. 복합분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와 결합한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첫 번째, good looking. good이 형용사죠. looking은 보이는 거라서 외모란 뜻이 있어요. good looking, 좋은 외모이란 뜻이라서 잘생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밑에 best selling에서 best는 최고의, selling은 팔린, 이래서 잘 팔린 거, best seller를 best selling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거는 단어 뜻에 기반해서 적당히 뜻을 아시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한번 뒤통수 치는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동그라미 3번에서 Self-centered people are not welcome anywhere. Self-centered people,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했을 때 감정 중심적인 emotion-centered인가요? emotional-centered인가요를 밑줄형 문제를 냈습니다. 사실은 다른 보기에서 분명하게 답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맥상 앞에 self-centered people이 있었어요. self-centered people. self가 자신이고 centered가 pp 형태인 거잖아요. 그럼 self-centered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은 emotion-centered. self가 명사였었기 때문에 emotion이라는 명사를 쓰는 거지 emotional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거는 눈치껏 안 맞는다. 이런 이상한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317쪽 유사분사. 유사분사는 명사에다가 마치 동사처럼 ed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형태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brown-eyed, 눈이 갈색인, blue-eyed, 눈이 파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317쪽에 있는 표현은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의미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17쪽은 같이 공부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318쪽에 분사구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사구문. 죄송해요. 분사구문 가기 전에 308쪽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요. 308쪽. 분사구문 가기 전에 308쪽으로 가서 아까 우리 넘어갔던 부분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08쪽. 308쪽은 타동사의 분사 이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아래에 네모칸 1번 타동사가 전치수식 과거분사, 309쪽은 타동사가 후치수식 과거분사, 그리고 그 아래는 타동사가 후치수식 현재분사. 와, 문법 용어를 이렇게 쓰다니. 자, 용어에 상처받지 마시고 문장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308쪽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wounded 읽어볼까요? The wounded soldiers were sent to the hospital. Wounded soldiers. 자, 남에게 부상을 입힌 가해자 군인인가요? 아니면 부상을 당한 피해자 군인인가요? 피해자 군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동사가
were sent. 보내졌어요.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그러니까 다친 군사가 병원으로 보내지겠죠. 다친이라고 할 때 wound는 원래 해치다였잖아요. 그래서 다친 거는 해침을 당하는 거예요. 수동의미 형용사 wounded로 바꾸시고 지금은 형용사가 wounded라는 형용사가 명사인 soldier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Written language is more exact than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spoken language 많이 쓰는 표현이죠. 구어, 문어를 구별하는 겁니다. 구어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해지는 언어라서 spoken language. speak 자동사잖아. 이러지 마시고 speak이 언어를 말하다 할 때는 타동사로 쓰이잖아요. spoken language. 말해진 언어라서 구어. 그러면 문어는 글로 쓰여진 거니까 written language. written language. 309쪽. 자, 타동사가 ing 형태가 아니고 pp 형태네요. 자, 미안해. 309쪽 위에부터 볼게요. pp 형태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I bought a car made in Korea. I bought a car made in Korea 인데요. 거기 두 줄 내려가서 괄호 먼저 볼까요? 괄호. I bought a car which is made in Korea입니다.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지우고 뒤에 비동사는 being이 됐다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is made에서 which is가 지워진 상태에서 made in Korea가 남으면 만들어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Here are people involved in the project. Here are people involved in the project인데 Here are people에서 문장은 끝냈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다 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 우리 involve가 타동사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타동사가 pp가 되었을 때 뒤에 목적어를 안 데리고 있어야 되고요. be involved in의 형태가 된다. 외우고 계시죠? 자, 괄호친 표현 보면은 Here are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e project에서 who 지워버리고 비동사 지워진 상태에서 뭐만 남는다? involved in the project만 남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느낌 오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는가? 사명식 동사. 사명식 동사가 pp 형태로 되면은 뒤에 명사 덩어리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식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사나 전치사구 같은 거는 아무리 많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볼까요? 동그라미 4번. I have a dog called Henry. 나는 강아지가 있어. 어느 강아지? 헨리라고 불리는 강아지. called Henry. 그러면 call이 오형식이었다가 지금 수동태로 바뀌어서 불리는, 헨리라고 불리는 이렇게 된 건데 이유는 원래 이 문장의 모양은 I have a dog which is called Henry가 원래 모양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같이 읽어볼까요? I met a man elected new president. 나는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 elected new president. 새 대통령으로 또는 새 회장으로 뽑힌 사람.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저기서 알 수 있는 거. 사형식 동사가 pp가 되면 얘는 그냥 형용사로서 기능을 합니다. 형용사로 기능을 하고 뒤에 목적어를 하나 데리고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형식 동사가 pp가 되면 수동의 형용사, 그죠? 수동의 형용사인데 뒤에 뭘 데리고 올 수 있다? 목적격 보어를 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 밑에 타동사가 ing로 됐을 때 여기는 안 어렵습니다. 타동사가 ing로 되면 뒤에 뭘 데리고 온다? 목적어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볼까요?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즉 얘가 삼형식인가 사형식인가 오형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309쪽 제일 아래에 있는 영어 문장 읽어볼게요. The man met my boss is my father. The man met my boss is my father. 이거는 구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을까요? 문장의 동사가 met 그리고 is 두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게 동사냐고요? met은 meet이 과거 시제가 된 거잖아요. 과거 또는 PP. 근데 뒤에 목적을 데리고 있어요. 만나다는 사형식인가요? 오형식인가요? 아니죠. 삼형식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meet이 met으로 바뀌어서 PP, 형용사가 되었다면 뒤에 말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met은 PP로 쓴 게 아니라 지금 동사로 썼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뒤에 is라고 비동사가 또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The man, 사람 해주시고 사장님을 만난 했을 때는 meeting my boss, meeting my boss, 사장님을 만난이라고 해서 능동의 형용사를 바꿔주셔야겠죠. The man meeting my boss is my father 라고 해야만 사장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 아빠야 라서 사장님을 만난 능동의 짝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너는 추천받은 책을 읽어야 한다. 한국어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You should read the book recommending. You should read the book. 너 책을 읽어야 돼?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뒤에 recommending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 추천하다라고 했을 때 추천하다 타동사예요.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에 다 쓸 수 있죠. 오형식에서는 행위, 유발동사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recommending이라고 능동의 형태를 표현하면은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하나든 두 개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책이고 잘못된 문장이고 해석을 해보면 추천받은 책, 우리말 조금 까다로운데요. 책은 추천된 거죠. 추천된 책을 이렇게 되니까 recommended 라는 수동 형용사가 book을 수식하는 형태. 그래서 you should read the book recommended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다. People inviting to the party seem to come. People inviting to the party seem to come 에서 inviting 이렇게 사용하면 invite가 타동사잖아요. inviting 그러면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잘못됐죠? 그리고 얘를 능동으로 쓰면 초청한 이게 되죠. 파티에 초청한 사람들, 우리말은 괜찮지만 영어 아닙니다. 파티에 초청된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가 자연스러워서 people 뒤에 invited, 초청된 사람들, people invited to the party 라고 해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늘색 네모칸으로 주의할 점 해드린 부분이 있죠? 여기는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시험 문제를 잘 푸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318쪽 분사 구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의 기본 형성 원리라고 해서 아주 짧게 적어드렸는데 사실 분사 구문의 원리가 또 세 가지로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얼개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분사 구문은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꾼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어떻게?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꾼다. 요거입니다. 자, 그럼 칠판 잠깐 지우고 설명할게요.
문장에서 뼈대가 되는 구조가 여기 있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이렇게 문장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문장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껴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문장 앞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 접속사가 내용상 어떤 게 들어갈지 알겠어. 내용상 추측이 가능하면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상 추측이 가능하면 쓰지 않는다. 그런데 내용상 필요하다? 그러면 또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주어와 여기 주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굳이 두 번 쓰지 않아서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를 지워버립니다. 접속사 지우고 얘는 약간 선택적이긴 하죠. 그리고 이 주어 얘랑 똑같으면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워버렸을 때 동사만 띵 남아버리면 마치 명령문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사를 뭐로 바꿀까요? ing로 바꿔줍니다. ing. 비동사라면 being이 되겠지만 뭐 할 수 있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동사면 being이 되지만 지울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동사랑 시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제. 그랬더니 여기 있는 동사보다 여기 있는 동사가 더 옛날일 수도 있습니다. 더 옛날 시제. 자, 그러면 생긴 거 보세요. 동명사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원리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동명사 같이 생긴 거를 시제를 더 옛날 일, 여기 걸 옛날 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ing를 옛날 일로 표현할 때는 having pp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having pp가 되면 아, 그게 더 옛날 일이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명사에 have pp를 넣은 거랑 똑같은 구조로 having pp를 바꾸시는 거. 엄밀하게 얘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 형용사가 되는 거긴 합니다만 바뀌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보시고, 자, being인 경우 being은 거의 항상 지우지만 안 지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거의 항상 지워진 상태. 근데 이게 더 옛날 일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having being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동사를 having pp를 바꾸는 거는 having been입니다. 그리고 having been 된 상태에서도 얘는 비동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지워버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약간 복잡했지만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자, 두 번째 원리는 요렇게 되는 구조인데 밑에다가 다시 써볼게요. 주어 동사 그리고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여기가 동사의 목적어인 건 아닙니다. 동사의 목적어인 건 아니고 이 접속사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 아까 배웠던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 그때는 뒤에 주어가 없이 바로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바로 동사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이 접속사가 and, 거의 and입니다. 뭐 but이나 therefore, 그러므로 같은 부사, 그러니까 and 이외에 다른 but도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등위절 접속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원칙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지웁니다. 아까 앞에 있던 거는 선택했잖아요. 근데 뒤에 있을 때는 지웁니다. 지우고 이 주어는 앞에 꼭 주어가 아니더라도 앞에 문장에서 단어가 한번 나왔으면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이 동사는 지우고 지웠으니까 그냥 두면 안 돼서 뭐로 바꾼다? 똑같이 ing로 바꿉니다. 되셨습니까? 요게 이제 원칙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분사구문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축약. 자, 주격 관계대명사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냥 살짝 한번 연습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예문 볼까요? Is the girl dancing with John? Is your sister? Is the girl dancing with John? Is your sister? 인데요. 밑에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s the girl who is dancing with John? Is your sister? 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지우고 비동사 is를 지웁니다. 그러면 dancing with John이 남죠? John과 춤추는 소녀가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만드는 원리를 아는 것은 복잡한 구문 잘 이해가 안 갈 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쉽게 간다면 Is the girl dancing with John에서 춤추다 이거는 자동사 괜찮아요. 달리다, 수영하다, 춤추다 이런 건 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dancing이라고 했을 때 dance는 자동사, 그래서 ing로 바뀐 상태에서 뒤에 목적어 없는 거 완전 괜찮아요. 그리고 with John, John과 함께 전치사구 처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The teacher asked to attend the meeting, couldn't come. The teacher asked to attend the meeting, couldn't come. 원래 모양은 똑같습니다. 읽어볼까요? The teacher who was asked to attend the meeting couldn't come. 약간 구조가 복잡한데 The teacher, 선생님 그랬어요. 그 다음 무슨 선생님이냐면 Who was asked to attend the meeting 이건데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지웁니다. 그리고 was는 비동사인데 being이 되었다가 지워져 버리겠습니다.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거는 asked to attend the meeting이에요. 자, ask는 원래 오형식 행위 유발 동사가 됐다가 was asked, who was asked에서 수동태로 바뀐 거예요. 자, 능동이었을 때 오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뒤에 뭐 데리고 와요? 투부정사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asked to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받은 선생님, the teacher asked 봤을 때 요청을 받은 선생님이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asked가 요청하다가 아니라 요청받다,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가 돼버렸지만 뒤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있는 것은 얘가 오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who was asked 뒤에 to attend the meeting 이 구조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괜찮은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반응이 나뉠 것 같아요. 영어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아유 너무 쉬워요 이럴 거고, 영어를 좀 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다음 주에 여러분 얼굴 뵙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320쪽으로 갑니다. 320쪽. 등위절 축약. 등위절 축약. 자, 요거는 요 밑에서 괄호 두 번째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바로 예문으로 갈 건데 동그라미 1번 가겠습니다. 이 등위절 축약된 거가 시험에서 오답으로 나왔을 때, 틀린 문장으로 나왔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이거 알아 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함정을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Kim opened the bottle and pouring the drinks 입니다. 원래는 Kim opened the bottle and he poured the drinks 였대요. Kim은 opened the bottle, 병을 열었어요. And 그리고 그리고 he poured the drinks, 음료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and, 등위절 접속사가 있어요. and를 지우고 he는 앞에 Kim opened the bottle에서 Kim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he를 지워버립니다. and 지우고 he를 지워요. 그러면 poured라는 동사 과거시만 남아버리죠. 이 동사를 뭐로 바꾼다? ing. 그럼 문장이 Kim opened the bottle
pouring the drinks 이렇게 되는데 해석을 할 땐 어떡하죠? 킴은 병을 열었어. 그리고 음료수를 따랐어 인 겁니다. 자, 문장의 주요 성분 나오고 갑자기 ing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리고 그랬어 또는 그래서 그랬어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쉼표를 찍었는데 쉼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쉼표에는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럼 오답은 뭐냐면 and pouring the drinks 라고 되면 안 돼요. 왜냐? and가 살아있으면 얘는 축약이 된 게 아니거든요. and가 돼 있으면 병렬, 병치 구조가 돼야 돼서 pouring 그랬으면 앞에도 ing 있는 거랑 위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pouring the drinks 앞에 and가 있으면 잘못된 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His speech was a disaster. Irritating everyone. 그의 연설은 disaster, 재난이었대요. 끔찍했대요. Irritating everyone. 그래서 모두를 짜증나게 했어. 이게 자연스럽죠? and가 그리고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nd를 지워버리고 it이 가리키는 거는 앞의 내용 전체죠. 그의 연설이 끔찍했다는 거. 그래서 앞의 내용 가리키기 때문에 it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동사 irritated, 과거 시제 irritated를 ing인 irritating으로 바꿔주는 거죠. 모두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and를 적당히 넣어서 그리고이든 그래서이든 적당히 넣어서 그래서 뭐뭐 했어. 그리고 뭐뭐 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서는 접속사가 지워진 형태고요. 동그라미 3번 보면 읽어볼게요. Pollen is an irritant, thus causing red eyes in some people. thus에 동그라미 치실까요? thus, therefore 이런 거는 살아있을 수 있는데 걔들은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뜻은 접속사, 문법 역할은 부사. 그래서 이게 and일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리고 therefore, thus 이런 거일지 내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접속 부사를 넣는 거는 괜찮습니다. 321쪽 가겠습니다. 부사절 축약. 자, 부사절 축약 단계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하냐면 부사절 접속사를 쓰지 않아도 문맥상 이해가 가능하면 부사절 접속사를 지우고 즉 when, while, since 이런 거에서 부사절 접속사를 지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없으면 헷갈릴 것 같아. 그럴 때는 안 지워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일치하면 부사절의 주어를 지우고 부사절의 동사를 ing로 바꾸는데 비동사가 바뀐 상태에서 being은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 단계. 부사절 접속사가 이유를 뜻한다면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워요. Because, as, since 이게 이유로 사용되었을 때는 무조건 지워야 됩니다. 다른 거는 맥락상 써도 되고 지워도 되는데 이유를 뜻할 때는 지워줍니다. 자, 그렇다면 분사 구문일 때 대부분 그냥 이유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단계. 자, 부사절의 동사를 ing로 바꾸는데 이게 옛날 일이라면 아까 써드린 대로 having pp로 바꾸면 되고요. 비동사가 되면 having been이 되지만 having been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ing이든 having been이든 원래 출발은 뭐다? 비동사였잖아요. 그 비동사 지워졌네요. 비동사 뒤에 쓰는 보어의 모양, 명사, 형용사, ing, pp, 전치사구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것도 괜찮은 형태입니다. 네 번째, 자 4단계 주의해주세요. 4단계 주의. 부사절에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가 있다면 분사구문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ing든 pp든 그거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서 not 또는 never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4단계까지 하고요. 5단계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